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정종인입니다. 이번 대한수면호흡학회 저널 카페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저널 오브 클리니컬 메디슨의 2023년 7월에 발표된 논문으로 소아 OSA의 내과적 치료들에 대한 리뷰 논문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을 보시면 2에서 8세 사이의 소아에서 OSA의 유병률은 1에서 4%로 보고될 정도로 흔하며 소아 비만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소아에서 OSA는 상기도의 해부학적 구조가 좁아지거나 상기도를 허탈시키는 요인이 증가하면서 발생합니다. 상기도의 허탈은 인두의 다양한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스를 시행하는 것은 TNA 이외에 소아에서 OSA 치료를 위한 추가적인 외과적 중재의 필요성이나 개별 환자에 대해 어떤 종류의 중재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아의 두개 안면 구조,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크기, 신체 습관, 비염 증상의 유무에 따라 소아 OSA는 다양한 중증적 표현형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OSA의 중증도가 같은 소아라도 말단 장기에 이완된 질환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의는 환자를 진단하고 개인별 치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증상과 신체 검진 결과, 존재하는 위험 요인들과 말단 장기에 이완된 질환의 징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소아에서도 OSA의 확진을 위해서는 수면다운 검사가 시행되지만 수면다운 검사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고 의료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검사이므로 OSA 고위험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간단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소아 OSA 스크리닝을 위한 몇 가지 설문지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서도 임상의가 민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설문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OSA 18 소아 수민 설문지가 OSA에 위험이 있는 아동의 선별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데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흡기 폴리그래피는 수면다운 검사보다 간단하지만 수면다운 검사와 대등한 수준의 호흡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아에서도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집에서 오버나잇 폴리그래피가 시행되며 최근 유럽 호흡기 학회에서는 수면장애 호흡 진단을 위한 소아의 폴리그래피 사용에 대한 기술 표준 문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오버나잇 옥시메트리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폴리그래피나 수면다운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OSA가 있는 환아를 선별하고 가장 긴급한 치료 사항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OSA는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신경행동장애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별 도구들을 잘 활용하여 제때 OSA를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아 OSA의 병태 생리는 매우 다양하지만 편도 아데노이드의 과증식이 소아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고 따라서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이 일반적으로 OSA가 있는 소아의 1차 치료 옵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수술 외에 내과적 치료 옵션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항염증 약물과 항생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비감 스테로이드 또는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와 같은 항염증제가 편도 아데노이드 조직의 크기를 감소시켜 OSA를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비강 스테로이드의 경우 최근 비강 부데소나이드와 위약을 비교한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비강 부데소나이드로 6주간 치료한 후 경도 OSA가 있는 소아의 AHI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수면 구조에서도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며 치료 종료 후 8주 동안 이러한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강 스테로이드 치료에 있어서 비강 자극과 출혈은 가장 흔한 부작용이고 장기간 투여 시 부신 기능 및 성장 억제의 위험성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로는 몬테루카스로 16주간 치료했던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위약과 비교했을 때 소아 OSA 중증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약 70%의 환자가 AI치 감소를 경험한 반면 위약을 받은 환자 중에서는 단 7%만 AH 감소를 보였고 산소 불포화 지수 및 각성 지수도 치료군에서는 유의하게 개선된 반면 위약군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몬테루카스는 기분과 행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며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는 위험과 이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을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아 OSA에서 전신 스테로이드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비강 스테로이드와 함께 7일간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군은 비강 스테로이드 치료만 받은 분과 비교하였을 때 수면 임상 기록 점수, 산소 불포화 지수, 90% 미만 산소 불포화 시간, 90% 미만 산소 불포화 현상, 평균 및 최소 산소 포화도가 유의하게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저자들은 중증 OSA가 있는 소아에서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가교요법으로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만성편도 비대증 환자로부터 얻어진 검체에서는 다양한 미생물이 분리됩니다. 또한 만성 비부비동염이 있는 소아는 비인대 일반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세균의 장기 저장소 역할을 하는 바이오필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 연구에서 만성 비부비동염과 OSA가 있는 소아의 아데노이드에 형성된 광범위한 바이오필름이 질병을 일으키는 독성인자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소아 OSA 치료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연구들이 드물게 있었는데 OSA와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가 있는 소아를 대상으로 30일 동안 아지스로마이신을 투여한 군과 위약을 투여한 군을 비교한 연구에서 아지스로마이신 투약군은 AH가 감소하고 위약군은 증가한 결과를 보였으나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저 및 최대 호기말 이산화탄소 함력, 기저 및 최저 산소 포화도, 병적 중추성 무호 횟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를 보았을 때 현재 항생제가 소아 OSA 치료로 권장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광범위 경구용 항생제가 감염 치료에 자주 사용되지만 만성 비부비동염은 이러한 항생제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최적의 치료기간이나 적용 범위, 항생제의 종류에 대한 일관된 합의도 없는 상태입니다. 비만이나 복합장애가 있는 소아에서는 수술 후에도 OSA가 남아있을 수 있으며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 후 지속적인 OSA가 있는 소아 외에도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소아나 두개 안면 기형이 있는 대부분의 소아는 일반적으로 양압항기요법을 시작합니다. 한 연구에서 비만 청소년의 74%가 중증 OSA를 가지고 있으며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 후 비만군과 대저군의 AH 수치는 모두 임상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나 비만군은 수술 후에도 중등도 또는 중증 OSA가 지속될 가능성이 대조군에 비해 더 높았습니다. 비만군의 37%는 수술 후에도 양압기 치료가 필요하였습니다. 마스크는 환자와 양압 환기 장치를 연결하는데 환자에게 편안함과 최적의 공기 누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와 얼굴 형태는 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 안면 비대칭이나 안면 기형이 있는 영유아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아는 비강 필로우와 비강 마스크, 비강 구강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비강 구강 마스크는 흡인의 위험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비강 마스크가 선호됩니다.
비강 필로우는 콧구멍에 딱 맞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OSA가 있는 소아는 양압 환기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비폐색에 대해 평가해야 하며 적절한 약물 치료로 비강호흡이 개선되면 양압기 치료의 효율성과 예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강 구강 마스크는 마스크가 턱에 압력을 가해 후방 변이를 일으켜 상기도 폐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근력이 약하거나 어려서 구토할 때 마스크를 잘 못지 못할 경우 흡인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아 환자는 마스크를 잘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폐쇄공포증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성인 OSA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이스 연구에서 비강 구강 마스크는 동일한 압력의 비강 마스크만큼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아에서 마스크에 따른 치료 효과에 관한 데이터는 제한적입니다. 2세 이상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압기 사용 준수율, 야간 가스 교환 이상의 교정, 누출 정도 면에 있어서 비강 마스크군과 비강 구강 마스크군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면 마스크는 눈, 코, 입을 모두 가립니다. 이 마스크는 접점의 앞점이 다른 마스크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 피부홍반이나 중안면 형성 부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큰 사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 소아의 경우 이산화탄소가 재호흡되지는 않는지 임상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흡인의 위험이 있거나 하나가 구강 분비물이 증가해 있는 경우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 마스크를 피해야 합니다. 이 마스크는 주로 호흡 부전이 있는 소아의 급성 치료에 사용됩니다. 양압 환기 치료는 지속 양압 또는 이중형 양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CPAP은 호흡 주기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상기도의 허탈을 방지합니다. 이것은 환자의 흡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기능적 잔류 용적을 증가시킴으로써 가스 교환과 산소화를 개선합니다. 바이팹은 흡기 중에는 순환 압력을 전달하여 환기를 돕습니다. 장치의 높은 기류 속도는 환자의 흡입 노력을 증가시키므로 환자의 흡입 노력에 따라 기류 속도를 맞춰 투여해야 합니다. 흡기 양압은 호흡 작업, 호흡 빈도, PaCO2를 줄이고 호기 양압은 산소화를 증가시키고 고유 핍을 감소시키며 상기도 폐쇄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높은 호기압이 필요하고 CPAP을 견딜 수 없거나 CPAP 사용으로 호전되지 않는 상당한 호흡 저하가 있는 소아의 경우 바이팹을 사용하여 OSA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APAP은 기계 고유의 알고리즘에 따라 CPAP 또는 바이팹의 압력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장치로 수면 자세나 수면 주기에 따라 호흡 지수가 변동되는 경우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압기 치료를 시작한 후에는 수능도가 낮을 경우 치료의 효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소아의 경우 신체적 불편함, 장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수능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양압기 치료 수능도와 준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로 우선 발달 지연, 여성 성별, 어린 나이는 더 나은 펩 수능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의료진이 제공하는 지원 외에도 환자의 가정환경과 가족이 수능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안면 마스크의 불편함은 낮은 수능도와 관련이 있고 한 시스테믹 리뷰에 따르면 간병인의 지원을 받는 소아는 간병인의 지원이 없는 소아보다 하루 CPAP 사용 시간이 더 길었고 4시간 이상 CPAP 사용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펩의 수능도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성인 대상 연구에서 나왔지만 소아에서도 바이펩 치료를 받은 소아들의 양압기 수능도가 C펩 치료를 받은 소아들보다 약 18배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고유량 비강 캐뉼라 HFNC 치료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조상과 관련된 호흡곤란이 있는 신생아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호흡노력 감소 및 호흡 부전 비율 감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HFNC에 의해 기도에 지속적인 양압이 생성되고 일반적인 흡기 유속보다 높은 속도로 산소가 상기도로 지속적으로 밀려들어 상기도 허탈을 방지합니다. Cpap 마스크를 견딜 수 없는 소아 OSA 환자는 HFNC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아 OSA를 HFNC 치료로 성공적으로 치료했던 연구들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보호자에 의해 Cpap 불내성 판정을 받은 OSA가 있는 10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HFNC 치료를 시행한 한 연구에서는 Cpap 불내성 소아의 평균 HI가 11.1에서 치료 후에 2.1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 후에도 OSA가 지속되는 경우, 간병인이 Cpap 사용을 거부한 경우, 수술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은 소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후향적 연구에서는 HFNC 치료 후 평균 AHI는 28.9에서 2.6으로 무호흡 연관 각성 지수는 평균 14.4회에서 0.4회로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HFNC는 수면 관련 지표들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내약성도 우수했습니다. 이에 저자들은 HFNC가 수술 전 OSA를 치료하기 위한 임시적 브릿지요법 혹은 대체적인 장기 치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HFNC를 사용하기에는 의료 자원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태이며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체위성 OSA에서 OSA는 주로 앙와이 자세로 자는 동안 발생하며 이는 OSA 소아의 19에서 58%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 아동은 누워서 자는 동안 인두 부위에 더 많은 지방 침착이 일어나 상기도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더 깊은 상기도 폐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두개 안면 용적의 감소, 폐 용적의 감소, 폐색 중 기도 허탈을 방지하기 위한 기도 확장 근육의 무력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112명의 소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PSG를 시행한 결과 38%에서 OSA가 진단되었는데 OSA 환자 중 58%는 체위성 OSA였고 42%는 비체위성 OSA였습니다. 체위성 OSA 환자 중 52%는 경증, 28%는 중등도, 20%는 중증이었으며 체위성 OSA 군과 비체위성 OSA 군 간의 연령, 성별, 다른 인체 측정 수치 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앙하이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받이에 베개가 있는 벨트를 가슴 주위에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자세 치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OSA가 있는 소아의 경우 자세요법은 간단하고 저렴하며 위험도가 낮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4세에서 18세 사이의 체위성 OSA 환자를 대상으로 자세요법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 치료 전 AHI 중앙값 15.2에서 자세 치료 후 6.7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총 수면 시간 중 앙하의 수면 시간의 백분율은 치료 전 54.4%에서 4.2%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아에서 자세요법을 시행할 때는 환자가 편하게 눕지 않고도 잠을 잘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치료의 비용 효율성과 비침습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세요법은 최이성 OSA 어린이에게 실행 가능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지속적인 구강호흡은 혀와 안면 근육의 강도에 영향을 미쳐 비정상적인 기도 발달 및 OSA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기능요법은 구강 안면 조직의 협응력과 강도를 향상시키는 등장성, 등척성 운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혀와 연구개, 안면 근육 운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운동을 매일 시행함으로써 안면 근육이 강화됩니다. 수면장애 호흡이 있는 36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기능요법은 모든 대상자의 혀 긴장도를 개선하였고 호흡기 증상과 수면 중 구강 호흡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경도의 지속적인 OSA가 있는 소아에서 시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근기능요법을 시행한 군에서 2개월 후 58%가량의 AH 감소가 있었으나 대조군에서는 6.9%만 감소하여 근기능요법군의 AHI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근기능요법은 현재 널리 사용되기에는 소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OSA가 있는 소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증가된 안면 높이, 하악 후퇴 및 높은 하악각과 같은 두개 안면부의 특징적 소견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제시되었지만 최근 두 개의 메타 분석에서는 소아 OSA와 특징적인 두 개 안면 형태 사이의 연관성이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급속 상악 확장술은 치과용 기구를 이용하여 경구개를 넓히는 교정치료의 일종으로 4세경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중국의 봉합사가 유합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메타 분석 결과에서 단기 추적 조사에서 RME 치료를 받은 소아에서 AHI와 최저산소 포화도 개선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시스테믹 리뷰에 따르면 소아 OSA에 대한 RME의 효과를 경과 관찰 또는 다른 대치요법과 비교하였을 때 RME가 경과 관찰하는 경우보다 소아 OSA 치료에 있어서 유의하게 우수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RME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비만은 OSA 발생의 위험 요소로 잘 알려져 있으며 소아 비만 환자의 13에서 59%가 OSA로 진단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나이 또는 상비도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BMI G스코어가 1단위 증가하면 다이스 중 서컴퍼런셜 콜랩스의 오즈 레이쇼가 6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자들은 이러한 원주 패턴이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에 덜 민감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에서 CPAP 및 체중 감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체중 감소는 환자와 가족의 치료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야 하고 진행 과정이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체중 감량이 달성될 때까지 다른 치료 접근법을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OSA에 대한 비만의 상당한 영향과 비만 아동의 편도 절제술에 대한 빈약한 반응을 고려할 때 체중 감량은 비만과 OSA가 함께 있는 모든 소아에서 치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 소화 비만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화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약물들이 연구되었습니다. 리라글루타이드는 성인의 비만 치료에서 가장 폭넓게 연구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금 시험에서 비만 청소년의 체중 관리를 위해 생활습관요법에 추가되는 피아 리라글루타이드 3mg의 효능과 안정성이 확인되었으며 BMI가 5% 이상 감소한 비율은 리라글루타이드군 43.3%, 위약군 18.5%였고 BMI가 최소 10% 감소한 비율은 리라글루타이드군 33%, 위약군 9%로 나타났습니다. 펜터민 토피라마이드 복합제는 비만, 수면무호흡증후군, 제2형 당뇨 치료를 위해 개발된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의 복합제제로 식욕을 감소시키고 포만감을 증가시켜 비만과 싸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펜터민 토피라메이트는 저칼로리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가와 함께 나이와 성별에 따라 BMI가 95-100분위수 이상인 11세 이상 소아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에 대해 미국 최초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비만 환자의 수면무호흡 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에 대한 펜타민, 토피라메이트의 임상 개발이 미국에서 진행 중이며 향후 비만과 관련된 OSA가 있는 소아의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비만 수술은 과체중을 줄이고 심각한 비만이 있는 청소년의 합병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5년에서 2018년 사이에 복강경 조절식 위밴드 수술을 받은 병적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향적 연구에서 비만 수술 전 OSA가 있었던 병적 비만 청소년의 69%는 비만 수술 후 1년 추적 관찰 시에 OSA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OSA가 있는 7명의 청소년에서 비만 수술은 수술 후 3주째에 AHI를 13에서 4.5로 유의하게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비만 수술의 장기적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면 중 상기도의 반복적인 허탈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특징입니다. 상기도 확장 근육의 수축은 상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근육은 이설근입니다. 설화신경은 이설근을 자극하며 설화신경 자극은 CPAP 요법을 견딜 수 없는 중등도에서 중증 OSA가 있는 성인에게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다운증후군 환자에서 OSA의 유병률은 55에서 97%로 매우 높고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 후에도 지속적인 OSA의 위험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CPAP 요법에 대한 순응도가 낮기 때문에 설화신경 자극술은 CPAP 순응도가 낮은 다운증후군 환아 또는 지속성 OSA 환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증후군과 OSA가 있는 10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9개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 환자가 설화신경 자극 치료를 받았을 때 AHI가 최소 50% 개선되고 수면 설문지로 측정한 주건 졸음에서도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약물 치료에 대한 것으로 아목세틴은 선택적 노르에피네프린 제흡수 억제제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가 있는 성인과 어린이 모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수면 중에 뇌간에서 노르에피네프린 함량을 높여서 깨어있는 동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기도 운동 뉴런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옥시부티닌은 모든 무스카린 수용체에 강한 친화력을 갖는 항무스카린제로
과민성 방광 치료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아세틸콜린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화 운동액에 영향을 미치는데 옥시부티닌에 의한 무스카린성 억제는 니코틴 수용체에 대한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렘 수면 동안 상기도 근육 긴장도에 대한 아세틸콜린의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상기도 확장 근육을 자극할 때는 노르에피네프린과 협력합니다. 설화 운동액은 옥시부티닌이 기량하는 억제성 무스카린 수용체를 발현합니다. 이 수용체는 설화신경의 활성을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2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80mg의 아목세틴과 5mg의 옥시부티닌을 위약과 비교한 무작위 위약 대조군 시험에서 수면 전 아목세틴, 옥시부티닌 병용제제를 투여한 군의 평균 AHI는 28.5에서 7.5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이설금 반응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아목세틴과 옥시부티닌으로 다운증후군 소아에서 지속적인 OSA를 치료하는 효과와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편도선 수술이 OSA가 있는 소아의 1차 치료법으로 남아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내과적, 의학적 치료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아 OSA의 표현형과 내재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치료법들을 환자 개개인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